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차시로는 11차시고요. 이제 전국연합 때문에 중간에 1시간이 들어가서 사실 12번째인데 교재 차시로는 이제 11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6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간민가라는 작품을 가지고 진도를 나갑니다. 이 간민가라는 작품은 좀 신선한 작품이네요. 네, 여지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전국연합이나 평가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작품이고요. 뭐 출제된 적이 없으니 뭐 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참 예측이 좀 어려워요. 중요한 작품이니까 나온다. 안 나왔으니까 나온다. 양쪽 다 논리가 맞는 거라서요. 그런 걸 예측하는 것보다는요. EBS 교재에 있는 작품은 다 열심히 봐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작품도 한번 우리가 내용이랑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민가라는 작품의 제목이 뭐지? 왜 간민가일까? 네, 간민의 노래예요. 그래서 간민가인데 조선 정조 때인 1792년쯤 나온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작자 미상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경도 갑산 지방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동네 이름이 갑산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함경도 갑산에 살던 백성이 지은 노래예요.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함경도 갑산에 사는 백성이 지었다. 그래서 간민이다라고 해서 간민가라고 불립니다. 이 작품은 좀 이제 특징적인 건 대화의 구성이에요. 생원과 간민의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61페이지 시작하는 부분부터 17행까지는 생원이 하는 말입니다. 이 생원이 이제 간민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 18번째 줄부터 작품 끝까지는 바로 이제 간민이 그 생원한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사정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생원과 간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화에 맞춰서 우리가 구성에 따라 줄거리를 조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록 부분을 볼 텐데요. 자, 처음에 1행부터 17행까지 생원이 하는 말은요. 자,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어떤 군사를 보는데 이제 그 군사가 간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생원이 간민을 보고 도망가는 걸 만류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생원의 말을 들은 간민이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자신과 친척 것까지 13인분의 군포를 마련하는 처지가 됐다. 힘겹게 그걸 마련하는 동안에 아내는 죽고 호르몬이 인사불성이 되었다.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도 왕의 힘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웃의 북청부사가 되게 백성들을 잘 돌본다 하니 그걸 기대하면서 나는 그쪽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자신과 친척의 것까지 13인분 군포를 마련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에서 배웠던 지식을 약간만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아마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그 조선시대 때 왜 그 일반 백성들의 어떤 군역 문제, 그 이제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뭔가 이렇게 뭐 군포를 납부함으로써 이걸 면제받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약간 이제 부정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뭐 사람이 죽고 없는데도 군포를 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군가 도망가면은 뭐 이웃이나 다른 친척들한테 가서 도망간 사람 것도 네가 내 뭐 이런 것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간민가라는 작품 안에 담겨 있고요. 이 작품은 사실 되게 현실 고발적 작품이에요. 백성들이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요. 우리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처음에 생원이 하는 말, 지금 뭔가 형광펜 칠해지고 있죠. 저 부분이랑 자 간민이 이제 왜 13인분의 군포를 마련해야 되는 처지가 됐는지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북청부사의 선정을 기대하면서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마무리 부분, 요 부분이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중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62페이지에 그 중약 부분의 내용이 이제 뭐 아내 죽고 호르몬이 인사불성되고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중약 부분에 있는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61페이지 본격적으로 작품 수록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행부터 일단 아마 10행 정도까지일 텐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저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내 행색 보아니 군사도망 내로구나. 행색을 보니 군사도망이 너로구나. 그럼 군사도망이 뭘까? 뭐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도망. 즉 군역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군사도망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바로 이 간민을 군사도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행색이 어떻길래 그랬을까? 그 밑에 세 번째 행부터 또 볼게요. 자, 허리 위로 볼짝 시면 배적삼이 김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 잠방이 노닥노닥. 어휘풀이가 좀 많은 편이라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네, 헌 잠방이는요 그냥 짧은 바지고요. 노닥노닥은 너덜너덜. 네, 비슷하죠 느낌이. 네. 허리 아래 굽어보니 뭐 반바지 같은 게 너덜너덜하고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곱장할미는 이제 허리 굽은 할머니, 전태발이 절름발이 다리 저는 사람. 네. 그러니까 요렇게 삼행부터는요 바로 이렇게 도망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그렇죠. 예. 뭐 볼품이 없어요. 백성도 김만 남고 그나마도 있는 게 반바지인데 다 너덜너덜해지고 허리도 굽고 뭐 절름발이고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 십리길을 하루 가니 면리 가서 엎쳐지리. 십리길을 하루에 가니 면리도 못 가서 엎쳐질 거다. 즉 엎어질 거다. 쓰러질 거다. 야, 그렇게 힘들게 가도 야, 힘든데 십리길 하루에 가는데 면리 못 가서 다 엎어지지 저거 어떡하면 좋아. 예.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내고을 양반 사람 타도타관 옮겨 살면 예, 타도타관 다른 지역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고을의 양반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천이 되기 예사거든. 천희되다. 천하게 되는 거예요. 예, 뭐 가난해지든 신분이 낮아지든. 그러니까 내고을에선 양반이라 해도 다른 지역 옮겨가면 천하게 되는 게 예사 일인데 자, 본토 분정 싫다하고 예, 본토는 그냥 저기 뭐 자기 본디 고향. 예. 그러니까 고향에서의 군정, 고향에서 군역도 싫다하고 자, 자네 또한 도망하면 자네 또 도망간다면 한나라 한임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하소인가. 마지막 행만 좀 이렇게 약간 더 풀어드릴게요. 자, 신분 숨기려 살려 해도 어디 간들 지금 이 군역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딜 가도 면하기 힘들어. 근데 왜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설득의 논리를 보시면은요. 자, 생원이 간민을 설득하고 있죠. 어떻게 설득하냐면 타 지역 가면은 더 천해져. 더 힘들어진다. 어딜 가도 군역은 피할 수 없어. 그러니 왜 뭐하러 가? 옮겨가면 더 힘들고 어차피 못 피할 군역인데. 예.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어서 바로 저기 생원이 하는 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라리 내 살던 곳에 아무렇게 뿌리 박아. 네 살던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지 마. 그냥 네 고향이 어떻게든 있어봐. 자, 그럼 고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자, 7, 8월에 삼캐고요. 3은 인삼이에요. 인삼보다는 아마 산삼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지만 어쨌든 삼을 캐고요. 그 다음에 돈피도 잡고요. 90월엔. 돈피는 여러분들 그냥 돼지가 아닙니다. 어휘풀이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한자가 잘 보시면 돼지 돈자가 아니에요. 저게. 돈피는 담비, 모피. 담비 말하는 거야. 담비. 담비라는 그 동물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걸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 캐고 돈피 잡고 그렇게 해서 뭐요? 공채 신역 갚은 후에 나머지는 잘 두고 자 그렇게 해서 신역을 갚으래요. 뭐 군역 부역 다 이걸로 잘 갚고 그 나머지는 또 잘 뒀다가 함흥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몰래 팔 때 자 함흥북청 홍원은 아마 지역 이름 그쪽 그 변방 지역 이름이고요. 그 지역 장사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오면 몰래 가서 팔아라. 그리고 바로 그 몰래 가서 팔 때 후한값 받고 팔아내라. 그런 다음에 넓은 곳에 집, 논밭 다시 사고 살림 사고 부모 찾아 보존하고 즐거움을 누려봐라. 자, 지금 이제 색깔로 쭉 바꿔놓은 부분이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지금 이 생원이 하는 말의 핵심은요. 어떻게든 네가 살던 곳에 남어. 삼 캐고 돈피 잡아서 그걸로 신역 갚고 나머지는 후한값 갖고 팔아봐. 살 수 있어. 뭐하러 도망가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요. 결국은 이 생원이 간민을 설득하는 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 바로 전 앞에서 봤던 게 뭐 옮겨가면 천해진다. 어딜 가도 군역은 피할 수 없다. 그쵸? 자,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살던 곳에서 살려고 노력해봐. 라는 충고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61페이지에 거기 중간 새 즐거움 누리려면 여기까지가 바로 생원이 하는 말이고요. 생원이 하는 말의 핵심은 간민을 설득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마라. 어떻게든 여기에 있어라.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생원이 간민을 설득하는 이 논리들은요. 사실은 현실을 모르는 논리예요. 네. 당시 비참한 이 변방 백성들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양반, 즉 지배층의 그냥 피상적 조언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뒤에 나와요. 간민이 하는 말에 나중에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삼캐고 돈피 잡는 거 있죠? 다 해봤어요. 사실 간민은. 예. 안 되는 걸 아는 겁니다. 이미 다 겪어봤어요. 오죽하면 도망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비참한 실상을 잘 모르는 당대 지배층의 어떤 피상적인 생각이 지금 이게 생원의 말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어쨌든 생원이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이 뒤부터 간민이 하는 말을 이제 쭉 볼 텐데, 오늘 시간은요, 중략 전 부분까지만 일단 보도록 할 겁니다. 중략 이후부터 다음 시간에 보고 문제를 해결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61페이지 이제 18번째 줄 간민이 하는 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간민이 하는 말을 좀 볼게요. 자,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예, 초관도 어휘풀이가 있죠. 예, 무슨 뭐 조선시대 어떤 뭐 무관벼슬 말한다는 건데, 생원인지 초관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그대 말씀 그만두고, 자, 너 말 그만하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내 말 좀 들어봐라. 이거죠. 자, 그다음부터 이제 간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내 또한 간민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 소냐. 이 땅에서 생장, 즉 성장했으니 이때까지 일을 내가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 일을 내가 모를 리가 없다. 너 다 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단 이 간민의 집안 내력이 좀 나오는데요. 좀 볼게요. 어휘풀이가 두 개 연달아 나오는 게 좀 있어서요. 어휘풀이 참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상 남중 양반 진사급제 계속하여. 아, 우리 조상은 원래 양반이었네요. 진사급제도 계속하는 집안이었고. 저기 남중 양반은 지금 어휘풀이는 없지만요. 남쪽 가운데의 양반.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아마 충청도 지역 양반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조상은 원래 양반이었다. 진사급제 했다는 거고. 자, 그다음 금장 옥패 빗기차고 시종신을 다니다. 시종신 어휘풀이 보세요. 임금 곁에서 문학으로 보필하던 벼슬아치. 즉 임금을 보살피던 벼슬이에요. 네. 임금까지 보필하던 그런 높은 신하였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양반이고 진사급제도 했고 심지어 임금을 보필하는 벼슬도 했었고. 자, 이제 그다음 남의 시기 참소 입어 전가사변한 후에 전가사변 어휘풀이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전가사변은요 조선시대에 죄를 범한 자를 그러니까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평안북도, 함경북도 같은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조상이 임금을 보필했던 신하였는데 참소를 입어서 온 가족이 다 변방으로 유배를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런 후에 극변방인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꽤 오래 살았네요. 7, 8대를 살았으면 조선시대 한 세대가 뭐 한 4, 50년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7, 8대면 대략 계산 나오시죠. 몇백 년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래전 조상이 유배를 와서 그 뒤로 쭉 여기 이 변방 땅에서 살아온 게 바로 우리 집안이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비록 유배는 왔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조상님들 덕분에 하는 일이요. 허드렛 일 하는 게 아니라 읍중에서 구실 좀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안에서는 어쨌든 좀 직책이 좀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원감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수 별관, 풍원 감관 이게 다 그 지방에 있는 벼슬의 이름일 텐데 어쨌든 되게 좋은 벼슬을 하는 그런 집안인 겁니다. 자, 유사장이 체진하면 체면부와 사양터니. 요 말은 좀 많이 어렵죠. 그 말만 좀 풀어볼게요. 네, 유사장이 체진하면 낮은 직책 자리에 지나지 않으면 체면부와 사양터니. 체면을 보아 사양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되게 잘 나가는 집이었나 봐요. 좀 낮은 직책이 제의가 오면 체면을 봐서 이렇게 사양하기까지도 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자, 여기 우리 조상 남중 양반부터요. 지금 사양터니까지 바로 이 간민의 집안 내력이 좀 드러나는데요. 그냥 평범한 백성은 아니었네요. 보니까 한때 왕을 모시던 즉 시종신 그런 집안이었고요. 전가사변 모함 때문에 변방으로 유배를 왔습니다. 저게 7, 8대를 살았어요. 오랜 시간 이곳에 살았던 사람 집안이고요. 나름 그 조상과 집안 내력 덕분에 지방관청에서 좋은 직책을 맡아 일하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도 아니에요. 되게 있는 집안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지방에서는. 예. 근데 왜 이게 도망가게 됐을까? 자,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서 군사강정되단 말가. 네,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네, 슬프네요.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 원수예요. 예, 어떤 원수, 나랑 뭔가 이렇게 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모략과 음해를 했고요. 그래서 군사강정, 강등된 거예요. 자, 현대어로 좀 옮겨보면 이겁니다. 슬프구나. 내 시절에 원수의 모략과 음해 때문에 군사계급으로 강등되었구나. 그럼 이 군사계급으로 강등됐다는 이 군사강정되단 말가가 무슨 의미? 군사계급 강등? 네, 바로 군역을 부담해야 되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 지역사회에서 되게 좋은 직책을 맡아 했었고 그래서 군역을 그렇게 부담하지 않는 어떤 그런 처지였던 것 같은데 이 모략과 음해 때문에 군사계급으로 강등되면서 군역을 부담해야 되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뒤에 이어서 볼게요. 자, 내 한 몸이 헐어나니 여기서 헐어나는 건 내 한 몸이 한번 이렇게 당한 거 이제. 자, 내가 한번 딱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 좌우 전후 많은 가족 차차 충군되거고야. 좌우 전후로 많은 가족. 그러니까 이 지금 간민의 일가 친척들이겠죠 여기서는. 자, 이 일가 친척들이 차차 충군 어이풀이 있죠. 죄를 범한 자를 벌로써 군역에 복무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일가 친척들도 차츰차츰 다 군역에 복무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네. 차차 충군됐다. 네. 군역 부담 처지가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간민인 나뿐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 다 이제 이런 처지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자, 누대봉사 이내 몸은 할 일 없이 매어 있고 누대봉사는 어이풀이 있죠. 예,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제사 때문에 내 몸은 매여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값싼 지방에 매여 있고 씨름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예, 친족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 사람 모든 신역이 다 내 한 몸에 달려온 겁니다. 예, 내가 다 이제 그 군역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몸 신역이 무려 3냥 5전에 돈피 2장 의법이라 의법 어휘풀이 보시면 알겠지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한 명당 3냥 5전 돈피 2장. 자, 그럼 12사람 구실 합쳐보면 46냥. 해마다 맞춰보니 석숭인들 당할 소냐. 석숭 어휘풀이 있죠. 네,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 많은 세금을 물어야 되니 석숭인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과연 이걸 당해내겠냐. 부자도 이건 당해낼 수가 없어.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누대봉사부터 당할 소냐까지 결국 조상들의 제사를 모시는 탓에요. 이 간민은 도망도 못 갔습니다. 그 와중에 친척들은 도망가고 그 신역을 대신하게 되었고 제 아무리 부자라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62페이지 이제 저기 네 번째 줄부터고요. 거기서부터 중략 부분 전까지 이제 마지막 오늘 시간의 마지막 그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약간농사 전폐하고 사물 캐러 입산하여 허황령 보태산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 싹은 전혀 없고 오가 잎이 날 속인다. 오가는 그냥 뭐 관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캐러 입산했는데 인삼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인삼캐러 입산을 했을까? 절박함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복권 당첨이 되기를 바라는 심리. 아까 처음 이 작품 시작할 때 제가 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임삼이라기보다는 사실 약간 산삼에 더 가까워요, 진짜.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산삼 캐는 게 쉽나요? 예, 어렵죠. 진짜 거의 복권 당첨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 근데 농사까지 전폐하고 삼을 캐러 갔어요. 아니 농사라도 좀 짓지. 응? 그래야 뭘 좀 뭐 갚지 않을까? 예, 안 돼요. 농사로 13명분 근역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 캐러 가는 거예요. 절박함에. 인삼이라도 하나 걸려내면, 뭐 산삼이라도 하나 나오면, 예, 그거 가지고 저기 이제 뭐 돈 왕창 벌어가지고 하면 되니까. 예.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리럽스 헛되이 와서 팔골 고추바람 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 산행하려 하고, 예, 돈피 잡으러 가, 이제 돈피. 예, 그 왜 담비 무피 어휘풀이 나왔던 거. 자, 그러려고 백두산 등에 지고 강 아래 내려가서요. 쌀이 꺾고 누대치고 입갈나무 모닥불 놓고 하느님께 축사하며 산신님께 발언하여, 네, 하느님한테도 빌고 산신한테도 빌어요. 자, 물체줄 갖춰 꽂고 사망일기 원하되. 사망일기? 사망? 네, 사망 어휘풀이 있습니다. 장사의 이가 많이 남는 재수, 즉 장사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를 사망이라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윤을 많이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돈피 잡으러 왔는데 왜 이윤 남기는 기도를 하지? 네, 담비 사냥을 성공해서요, 장사가 대박이 나게 해달라고 소원 빌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왜 우리 생원이 했던 말이 그 말 나오잖아요. 삼 캐고 뭐 돈피 잡아 신영 내고 남은 거 팔아라. 네. 그러니까 담비를 잡으면 그걸로 신역도 해결하지만 팔면 돈도 돼. 그렇게 해서 장사가 대박이 나게 해달라고 소원도 빌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내정성 부족한지 사망기에 안이 붙어요. 그런 기회 자체가 안 와요. 담비 사냥도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 부분은요, 그래서 삼을 캐고 돈피 잡는 일도 해봤지만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앞에서 왜 저기 생원이 하는 말 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생원이 하는 말이 결국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는 게, 생원이 그랬잖아요. 삼 캐고 돈피 잡아. 그걸로 하면 되지. 예, 근데 이 간미는 그걸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어요, 직접 다.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인삼 싹 못 찾고요. 예, 담비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이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진짜 막막하고 힘들었는지, 예. 오죽이나 막막하고 힘들었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내몰렸을까. 근데 이것마저도 소용없고 안 되니까, 예,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중략 있는 이 부분까지 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 이제 12번째 12차 시엔 중략 뒤에 부분 62페이지 거기서부터 이제 끝 부분과 이제 문항 설명 이렇게 이어서 간민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12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